MKYU의 첫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오리엔테이션 시간인데요. 옆에 계신 분은 여러분들이 저랑 늘 그렇게 환상의 케미라고 서로 통과제리 서로 막 주로 제가 물리고 있습니다. 선생님한테. 네, 이렇게 고미숙 선생님 모셨는데요. 고미숙 선생님은 유튜브 대학의 대표 교수님이십니다. 아니 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글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선생님, 여기 보고 이제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오셨으니까. 네, 안녕하세요. 고미숙입니다. 네, 우주 유일의 고전평론가입니다. 아, 그렇게 바뀌셨어요? 언제 그렇게 바꿨어요? 우주 유일? 고전평론가라는 직업을 만들어서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네. 지금 한 15년 되도록 아직도 나 혼자예요. 그냥 제 후배들이 늘 놀리느라고 우주 유일의 고전평론가. 그럼 나도 우주 유일 뭐 할래? 네. 아니 이게 지금 풍자하는 거예요, 약간. 아, 그런 거예요? 그 풍자 당하고 싶은 거야. 아, 풍자 당하고 싶어요. 정초부터 막 풍자 당하고 싶어요. 유튜브 대학 유일한 거 아닌가? 우주 유튜브 유일의 대학? 유튜브 대학. 유튜브 대학 그럴 것 같아요. 총장. 그죠? 선생님이 전에 한번 왜 응. 혜민 스님이랑 밥 먹다가 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아, 대학의 흐름이 그게 맞다. 유튜브 대학이 이 말씀 해주셨죠. 유튜브 대학 평생학습. 사람들이 배우는 게 왜 옛날에는 그렇게 시간에 얽매였나 모르겠어요. 젊을 때 배워야 되고 그때까지 배워야 되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빨리 배워서 이제 먹고 살아야 돼 이랬는데 아 이제는 먹고 살아만 하기도 하지만 먹고 살아도 배워야 되겠구나. 예, 살아있는 한 배워야겠구나라고 이제 마음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이거 뭐 돈벌이와 연관되지 않아도 네, 그죠? 삶 자체가 배움이구나. 그럼 나머지 돈 벌고 뭐 사랑하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고 네. 이거는 이 과정에 거쳐가는 거야. 근데 그때는 반대로 생각한 거예요. 그쵸? 네, 먹고 맞아요. 사는 게 목적이고 아하. 결혼하는 게 목적이고 애 기르는 게 목적 이렇게 그쵸.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우고 뭐 책을 읽고 이런 거는 젊었을 때 아직 일이 없을 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사이에 이렇게 사회가 바뀌고 이제 살아보니 네. 100세 인생 돼 보니 아 반대였구나. 예. 먹고 살고 사랑하고 결혼하고 애 기르는 게 과정이었구나. 과정이고. 삶의 베이스는 배움이었구나. 그걸 알고. 그래서 선생님이 요즘에 왜 강의도 많이 다니시고 또 선생님 벌써 책을 지금까지 낸 책만 무려 21권이에요. 우와, 선생님 가만있어 책 쓰기 시작하신 게 몇 년도부터 첫 책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40대 이후 열하일기 우승가역설의 유쾌한 시공간 그걸 쓰면서부터니까 네. 15, 16년 된 거죠. 그래 15, 16년 동안 20몇 권 쓴 거는 그냥 뭐 그냥 게으르지 않게 살았구나 정도지. 다른 분들은 그 시간 동안 네. 나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꼭 하는데 아, 그럼 어떻게 저기 회사를 20년, 30년을 다니냐고. 그게 나는 더 신기했다고. 매일 출근해서 12시간씩 회사에 있고 이거를 어떻게 20년, 30년을 해. 오, 이거는 진짜. 그것도 큰일 하는 거죠, 그거. 아니, 그거는 정말 믿어지지 않는 경지예요. 오, 저기 저 믿어지지 않는 사람. 언빌리버블하다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한테 어떻게 21권, 15년간. 그게 한 거의 20년에 20권 쓴 거 가지고 이러면 그러면 나는 존재감이 그럼 뭐야 출퇴근 안 했는데? 아니 선생님 더 써도 되겠어요. 더 쓰세요. 네,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게 조금 너무 게으르게 살았다고 늘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네. 이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책을 쓰는 게 굉장히 대단한 일이라고 이렇게 네. 전제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그 얘기를 오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오늘 이 수업은 진짜 앞으로 선생님이 글쓰기 수업을 계속 해주실 텐데 거기에 오리엔테이션이거든요. 내가 계속 하는 거예요? 나 그럼요. 언제 고용됐어 나? 선생님 선생님, 여기 써 있잖아요. 여기 사인하세요 빨리. 고미숙 선생님 대표 교수님 이렇게 써 있잖아요. 아니, 잘 모르시는 것 그래요? 같은데 일단 사인을 좀 하세요 아니, 일단.
나 공식이라고 쓰세요. 난 이런 지에 아무 눈여겨 본 적이 없는데 괜찮아요. 난 선생님, 책 얘기하는 그냥 거라고 이렇게 했는데 다 좋은 그렇게 거다 됐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계속 강연해 주실 텐데 그러면은 요번에 이 책 나왔잖아요. 읽고 쓴다는 것, 그 거룩함과 통쾌함에 대하여. 근데 난 이 책 제목을 보고 솔직히 말할게요. 여태까지 내가 나온 글쓰기 책들을 많이 봤는데 죄송한데 별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글을 쓰는 그 테크닉을 그런 식으로 가르쳐선 그건 안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말 잘해요라고 물어보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게 말하는 맞아. 테크닉 뭐 발음 요렇게 하시고 그런 거 아니거든. 그냥 많이 책 읽고 할 말이 많아지고 몸으로 많이 깨닫고 고생도 하면 저절로 왜 이렇게 야 인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러면서 확 나오는 게 이게 말이지. 여러분 막 이게 말이 아니거든. 투박해도 말이 쓸만하면 돼. 이거랑 똑같이 글이라는 것도 그렇게 차고 넘치면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걸 보면은 너무 테크니컬해서 도대체 이게 무슨 글쓰기 이랬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 고무식의 글쓰기 특강 이 책을 제가 딱 보면서 느낀 거는 일단 제목에서부터 너무 선생님다워. 그 거룩함과 통쾌함에 대하여 막 얼마나 이 느낌이 오잖아. 그 거룩함. 읽는다는 것, 쓴다는 것의 거룩함. 그 통쾌함. 선생님이 이렇게 느끼시고 나서 이 책을 쓰셨을 텐데 선생님이 글쓰기를 평생 하셨지만 글쓰기에 대해서 책을 쓰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나는 읽고 쓰는 거를 너무 좋아하고 말은 사실 잘 못하고 잘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은 별로 안 했는데 읽고 쓰려면 또 말을 해야 돼요. 토론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계속 피드백을 받아야 되니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읽고 쓰고 말하고 이 생활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내 존재의 모든 것이면서 일상의 리듬. 그렇죠.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도 요걸 해야 되고. 아하. 그리고 여기서 밥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딴 걸로 노동을 억지로 한 다음에 그 돈으로 읽고 쓰고 말하고 이러면 그러면 계속 이 갭이 벌어지잖아요. 벌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좀 나누어서 하더라도 아하. 읽고 쓰고 말하는 걸로 밥벌이를 해야 돼. 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존재가 무게중심이 다 실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걸 받아들이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인생이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든 거예요. 책을 읽는다는 건 인생에 정말로 거룩한 일이다. 아하. 거룩하고 신성한 일이었어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이 공교육이 확대되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노동에 집중하느라고 현대인들이. 그렇죠. 예. 공교육이 본격화되면서 우리가 읽고 쓰는 것은 많이 잊어버리고 외워야 될 것들을 읽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사냥하듯이. 어떻게 보면 이제 매뉴얼, 이제 어떤 스펙, 맞아요. 그리고 테크닉, 정보, 유용한 정보. 그러면 이제 이 유용성은 직접적인 화폐거든요. 지금 당장 화폐와 연관된 정보예요. 이렇게 하면 읽는다는 거룩함을 내 안에서 이제 억압하는 거예요. 그 신성함을 느껴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책이 또 많아지고 책이 유통되는 공간도 넓어지고 그다음에 SNS는 전부 다 쓰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죠? 크고 길고 짧고 무조건 쓰는 거잖아요. 언어로 쓸 수 있는 이 매체가 너무 넓어졌는데 그러면은 이제 결국 인간이 세계와 연결되는 건 읽고 쓰는 거죠. 결국. 근데 이 가치를 이렇게 근본적으로 따지질 않으면 이걸 이제 기능으로 생각하고 뭔가 이제 딴 거를 자꾸 이제 보게 돼요. 내 인생을 완성하는 것, 충만하게 하는 거, 뭐 내 자존감 이런 거를. 근데 이제 그것도 많이 해보니까 너무 공허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가미당으로 바꾸면서 글쓰기를 딱 전면에 내세웠어요. 그 전에는 그냥 포괄적인 공부와 뭐 지식, 이제 지성 이랬는데 사람들이 너무 겁내하지 않던가요? 글쓰기 하자. 그런데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호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눈치를 챈 게 뭐냐면 되게 겁내하고 수줍어해요. 그러니까 노래 못하고 뭐 그 요리 못하고 이런 거는 창피하지 않는데 글을 발표하라 그러면 자기 이 속내가 다 드러나는 뭐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신기하잖아요. 왜 그럴까? 글쓰기를 못하는 게 왜 창피하지? 이게 내 자아인 거야. 내 내면의 크기, 사이즈. 그래서 너무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막 어려워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하기 싫어요. 이런 말은 다 뻥이에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네. 일단 하면 해.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네. 삶을 성찰하는 가장 좋은 방식이 네. 사실은 글쓰기거든요. 예, 예. 그러면 자기 이제 존재가 거기 실리기 때문에 네. 그런데 요거를 하려면 그런 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결국 고전을 읽게 돼 있어요. 네. 거기 인생과 이제 세계가 담겨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안에서 막 융합이 일어나서 어느 순간에 이게 분출이 팍 될 때 그게 이제 말이 터지는 네, 거예요. 네, 네. 예, 예. 그러면 막 그냥 이야기가 막 폭포수처럼 나와서 막 사람들 마음을 연결하잖아요. 네. 더 넓게 더 오래 연결하는 게 바로 글이죠. 글이죠. 말은 일단 이 공간적인 맞아요. 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는 뭐 이제 유튜브 때문에 이제 말도 수말리 뭐 어마어마한 시공을 넘나들지만 그러니까 예, 인간이 몇천 년 동안 왜 이렇게 책을 소중히 여겼는가를 또 알 수 있죠. 선생님이 이 책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북드라마가 시작한 지 지금 딱 1년이 됐거든요. 1년 동안 우리 이 유튜브에서 제가 소개한 책만 해도 거의 한 56권 정도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 책을 계속 사람들은 읽기만 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꼭 숙제를 내드렸고 한번 당신 생각을 써봐라. 그래서 북액션이라는 걸 내서 짧게라도 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냥 단지 읽은 게 아니라 자기 존재를 이 책에다 실은 거잖아요. 이 책에 내 존재가 들어가고 그래서 어쨌든 A4 용지 한 장으로 빠져나왔잖아. 그죠? 네, 근데 출산을 한 거죠. 출산을 한 거지. 그렇게 글쓰기를 50번 정도 하고 나서 자기는 스스로 우울증을 치료했다는 사람들도 있고. 당연히. 그리고 사회 나가서 뭐 일해보고 싶은 거, 그러니까 오랫동안 미뤄왔던 꿈에 발을 디뎠고 많은 변화가 글쓰기를 통해서 일어났다고 실제로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그게 존재가 두 발로 서는 그 과정에서 이 글을 쓴다, 이 사유한다, 그리고 그걸 언어로 표현한다. 이게 반드시 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쓰는 존재가 되면 읽는 것의 밀도가 달라져. 땡기지 그게 읽는 것도. 그냥 내가 쓸 생각은 전혀 안 하고 그냥 읽기만 한다 그러면 네. 이것도 의미가 있긴 한데 되게 거의 다 그 책의 전체 중에 몇 개 인상 빼고는 다 잊어버려요.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야 다. 오케이. 근데 내가 쓰는 존재다라고 할 때 이 책은 거기에 이제 수많은 내가 보물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딱 접속이 달라져요. 읽기와 쓰기가 분리될 수가 없고, 네. 예, 읽기가 거룩하다면 이제 쓰기는 내 안에서 이제 분출되고 산출되는 거기 때문에 네. 통쾌하다고 이게 생명의 순환이죠. 읽었으면 써야죠. 그래 이거를 저는 이제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창조에 버금가는 그런 이제 창조적 열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보면은 읽었으니까 써라. 쓰기 위해서 읽어라. 두 가지가 떨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럼 선생님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초기에는 사람들이 뭘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읽기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당연히 읽기로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질문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이 질문이 이제 쓰기의 시작이에요, 사실은. 질문 없이 내가 교양을 넓히겠다, 뭐 남보다 박학다식해지겠어 이렇게 하는 건 쓴다는 것을 시작할 때 다시 질문을 또 해야 돼요. 네. 그건 그냥 정보야.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근데 내가 책을 찾고 막 그 누군가에게 궁금해한다는 것은 내가 인생의 길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 질문을 안고 읽는 것이 이미 쓰기의 시작인 거야. 네. 그러면 읽어봤더니 이 사람은 길을 이런 식으로 제시하고 있구나, 이렇게 찾아갔구나.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이제 수용을 하죠. 그러면 이 안에서 이게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화학 반응. 이게 섞여가지고 그럼 나는 이걸 이렇게 운용하고 싶어. 네. 요런 게 딱 떠오르잖아요.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면 표현하고 싶어져요. 이게 이제 참을 수 없게 돼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데 네. 이거를 이제 처음에는 일기처럼 쓰고 뭐 간단하게 페이스북에 쓰고 이렇게 이제 하겠죠. 근데 이제 거기서 몇 걸음씩 더 나가면 이제 어느 날 저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50대 동창들 나가면 다 부모님들이 걱정해요. 대부분 부모님들이 갈수록 무력해지고 자기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대부분 병과 싸우고 있잖아요. 80이 넘으셨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책을 손에 쥐어줘야 되는 거더라고. 근데 그 책을 이제 같이 읽는 벗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기 그렇지. 인생을 또 풀어내면서 아 내가 너무 이 좁은 데 갇혀 있었구나. 그게 바로 선생님 유튜브 대학이요. 그게. 아 그래요? 본의 아니게 또 홍보를 해줬네. 아니 저 선생님 그게 전혀 유튜브 그런- 대학이 아. 그거 하려고 지금 아니, 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가족 관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돼요. 맞아요. 저는 그거를 감이당해서 진짜 너무 많은 이제 맞아요. 목격을 했어요. 맞아요. 그럼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게 내 자존감이 없는 건데 자존감이 없는 게 뭐냐면 내 자아가 여기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이 기억들로. 근데 여기는 누가 보상해 줄 수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깨고 이렇게 나가서 전 우주와 만나는 이게 이제 책이에요. 그럴 때 이제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야. 그리고 또 그게 어, 글쓰기로 어. 넘어가고. 보상이 필요 없는 존재가 돼야 돼요. 남의 위로가 필요 없는 존재. 예. 근데 이게 부모 자식이 직접 하긴 선생님 참 원래 그렇게 막 어려워요. 영혼을 막 순간적으로 막 쏟아내요. 갑자기 보상이 필요 없는 존재가 돼야 돼요. 이 말 너무 좋아. 너무 평범한 말인데. 저한테 근데 저기 선생님. 지금 너무 지금 업되셨어요. 근데 너무 말인데.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한테 제일 그 감사한 건 저를 이렇게 평생 공부하게 해준 건데 이거를 부모님께 그대로 돌려드리지 못한 게 제일 이제 사실 슬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맞아. 가족 관계에서 직접적으로 안 돼. 그래서 공공회장이 필요한 거죠. 맞아. 그래서 또 유튜브 대학이 필요한가? 하여튼 뭐 그런데 그래서 유튜브 대학이 큰이라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 이제 노년 복지는 다 이렇게 노년의 지혜와 노년의 우정의 방향으로 나아갈 거예요. 지혜와 우정이 결합되면 노년은 너무 아름다운 노을이고 겨울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면 다른 어떤 걸로도 그 삶의 그 소멸되어 갈 때 상실감을 보상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생각하면 다른 어떤 다른 활동들은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뭐 돈도 많이 들고 너무 에너지를 막 많이 써야 돼. 읽고 쓰는 것은 성찰이잖아요. 그리고 대화. 대화. 그리고 영성. 이렇게 이어지는 이것이 저는 이제 어떤 우리 삶의 전체 지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해 보시면 진짜 이게 딱딱 맞는 게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이게 김미경 TV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요? 봐봐요 지금 다 알아서 홍보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봐봐 김미경 아니, TV 전혀 이런 의도가 없었는데. 의도 아니셨죠. 의도가 아닌데 하는 게 진짜요. 봐요 선생님 김미경 TV가 여기 지금 거의 다 우리 40대에서 60대 70대 그 여성들이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만 들어와 있는 분들만 보더라도 뭔가 이런 지성적 변화가 나한테 필요해.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 웃고 떠드는 얘기뿐이 아니라 이게 필요해. 라고 와 계시는 분들이고 또 더군다나 유튜브 대학에 들어와서 공부를 할 본격적으로 그래도 내가 어디에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신분을 학생으로 전환하려고 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변화예요. 그게 가장 젊음이 되살아나는 길이에요. 그런 신분의 변화. 그게 이제 내 안에 막 그 봄의 기운이 살아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선생님 글쓰기라는 게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무슨 그냥 거대한 작가들이 쓴 소설 뭐 이게 아니고 칼럼을 쓴다 혹은 리뷰를 한다 그다음에 에세이를 쓴다 여행기를 쓴다 글쓰기에도 좀 많은 종류들이 있고 엄청난 종류가 있고 자기가 장르를 개발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내 장르를 나름대로. 개발해서 쓰면 된다. 이렇게 좀 안내를 선생님이 가이드를 되게 쉽게 해주니까 약간 자신감이 이 책을 읽으면서도 더 생기실 것 같은데 또 우리 여기 MKYU 이 유튜브 대학에서 글쓰기 수업을 이제 시작하실 텐데 어떻게 진행하실지 좀 미리 조금만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장르를 결정을 하고 근데 제일 짧은 장르가 컬럼이에요. 컬럼. 이제 컬럼은 뭐 워낙 보편적으로 뭐 매체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네. 시사 컬럼, 정치 컬럼, 뭐 음악 컬럼, 뭐 이런 많죠. 등등. 맞아요. 근데 그게 신문이기 때문에 양이 A4 반에서 한 장 이상 넘어갈 수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게 뭐 칼럼이 만만한 장르는 아닌데 고도로 압축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일단 처음 쓰는 분들은 양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양을 많이 쓰냐 안 쓰냐가 되게 중요해. 그게 사실 나중에 되면 많이 쓰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근데 일단 적게 쓰는 그래서 게 더 힘들어. 그래서 일단 한 페이지. 아하. 그래서 이제 1800자로 내가 아하. 하나의 우주를 탄생시킨다. 아하. 이렇게 하면 이제 요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거예요. 네. 그냥 쓰게 되면 두서 없이 쓰게 돼요. 두서가 없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좋은 뜻인데도 전달이 잘 안 되는 그쵸. 거야. 그리고 내 머릿속이 막 이렇게 막 뭉쳐 있는 것처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요 과정을 처음에는 넓게,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거를 압축해서, 네. 그 다음엔 이제 목차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는 표현을 풍부하게, 그렇지. 그 다음에는 아주 맹렬하게 이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아하. 이때는 막 이제 정말 자의식을 버리고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읽어 달라고 해야 돼요. 아하. 어떤 뭐 질책, 야 이런 게 글이야, 뭐 아니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얘기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렇지. 예. 그럴 때 이제 내가 그 자의식으로부터 벗어나요. 아하. 그래서 이게 글쓰기가 수련이면서 수행이 돼요. 수련이면서 수행이다. 영성 수행이 이런 거예요. 내 자를 이렇게 덜어내는 드러내고. 거잖아. 그렇게 해서 내가 딱 1800자를 완성했을 때, 그때 이제 거기 내가 나라고 하는 존재의 위상 출발점이 딱 네. 보여요. 네. 여기서 시작하는 거지. 아하. 이렇게 해서 이제 한 걸음씩 가다 보면 그것을 쭉 이제 확대 증폭하면 책 한 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딱 요 과정으로 쓰거든요. 여러분 지금 불타 올랐어 이거 들으면서 그지? 내 한번 정진해서 한번 1800자 쓰고 한번 가본다 막 이런 생각 너무 할 것 같아. 혼자 그러신 거 아니야. 혼자 지금. 아니야. 내가 다 알아요. 이제 나랑 똑같을 거야. 그죠? 이제 똑같죠. 이 유튜브 대학은요.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대한민국에서 열정적이지 않은 사람이면 여기 들어올 리가 없어요. 그렇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를 되게 바꾸고 열정적이고. 싶은. 맞아요. 그리고 막 다르게 살고 싶은. 맞아요. 이런 사람들이 딱 모여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저와 잘 통할 거예요. 정말 쓰기만 할 수 있다면 진짜 이거는 한국 사회의 어떤 이런 인식과 문화의 지형을 바꿀 수 있어요, 진짜. 예. 그런 배움터가 이제 이렇게 한 군데가 있으면 이게 이렇게 파동처럼 퍼져나가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도 그렇게 하게 되고 뭐 평성학습센터도 그렇게 하게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그렇지. 아, 당연히 쓰는 거지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동이 아닌 활동으로. 좀 들어오십시오. 그러니까 그래도 왜 또 귀찮은데 컴퓨터 열고 들어오고 뭐 하고 이게 그게 보통 일이 뭐 아니에요. 이거 지금 하는 거에 글쓰기가 플러스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해보니까 네. 글을 쓰게 되면 나머지 일들이 좀 잉여적인 게 다 덜어져요. 아하. 인간관계고 뭐고 내가 왜 끊지를 못해서 왜 이렇게 하고 있던 것들 있죠. 네네네. 그게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제 삶의 여유가 더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충전이 돼요. 요것만 딱 이제 경험을 하시면 이거 무슨 글쓰기 마법론 같아? 아니 진짜 이거는 제가 이제 네? 가미당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예, 진짜 뭐 그 음식서부터 자기 스스로 양생을 해요. 왜냐면 집중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몸이 건강해야 돼. 내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 돼. 이러면 애한테 잔소리하는 것도 줄여요. 줄이고. 감정이 일어나는 걸 다 줄여요. 여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뭐 쓸데없이 막 뭐에 중독돼서 막 다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몸이 건강해지고 그 다음에 이게 밤에 막 안 자면서 막 하고 이러면 글은 안 써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 정신이 맑을 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활 리듬을 바로 잡아요. 잡게 되고. 예, 잘 자고 잘 이제 일어나서 딱 이렇게 꼭 필요한 일들만 순서에 맞게 한다. 그래서 이게 양생이고 구도고 밥벌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지금 하는 일 플러스 글쓰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뀌는구나. 지형이 바뀌어 이제 글쓰기 배치가 지형으로. 싹 바뀌는 거. 오케이. 고미 선생님과 함께할 우리 앞으로가 매우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열심히 오리엔테이션으로 포문을 열어준 고미 선생님께 다 같이 박수.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책을 여러분께 선물로 주신다고 합니다. 댓글 이벤트를 할 텐데 고미숙의 글쓰기 특강 하고 나서 요 밑에 이렇게 책 제목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느냐? 책 제목을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10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하세요. 2020년 새해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왜 떡국을 만들었을까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MKTV 여기 여러분,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 해나간 2019년도에 정말 착한 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2020년도 계속 우리의 김미경TV 구독자와 김미경과 함께하는 착한 사업은 계속됩니다. 그 첫 번째 일입니다. 그 첫 번째 여러분이 동참해 주실 일은요, 바로 이거예요. 인덕식품이라고 제가 그릇만 한다는 소식을 작년에야 알게 되신 거예요. 2번이나 우리 엄마들에게 떡을 다 보내주셨어요. 자, 근데 이번에는 여러분과 이 훈훈한 사업을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일을 같이 하면 또 되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떡국 한 박스를 사시면 미운 엄마들에게 이번에 설날 떡국을 보내드리는데 이게 전액 다 쓰이게 됩니다. 흰 떡국 2개, 그리고 하나는 현미 떡국, 이렇게 3개의 세트입니다. 여러분 떡국 사시면서 미운 엄마들에게 따뜻한 온정도 전할 수 있는, 엄마는 엄마가 돕는다 할 수 있는 이번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